최근 한국이 사우디 역대 최고 사업인 네옴시티 수주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의 원유 증산을 요청했다가 완전히 무시당한 적이 있는데요. 사우디가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거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사우디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전 세계에 뒤통수를 치기도 했죠. 한국의 건축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번 네옴시티 건으로 인해 과거 한국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건축물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홍해 인근 26,500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친환경 미래 신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무려 670조 원에 달하는데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SM엔터테인먼트 등이 가세한 팀코리아가 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부의 하이파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하이파 차관은 사우드 왕족의 공주로서 사우디의 관광 전략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우디 내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면담은 20에서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3회 세계지식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추진됐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가 핵심 파트너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인프라 세일즈 외교에 나섰는데요.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네옴시티 등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한국도 인프라 협력을 넘어 문화 콘텐츠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파 차관은 화답하며 한국은 모빌리티 혁신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을 보유한 국가라며 한국과 항공도로 물류 등을 포괄하는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네옴시티 건으로 인해 과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국이 건설한 한 국가의 랜드마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유는 완공이 거의 완성된 건물이 약 50도나 기울어진 위태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태로운 건물에 사실 세계 최고의 건축 기술이 들어갔으며 심지어 어느 다른 건축물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건설 업체들이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며 포기할 정도로 복잡했는데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호텔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마리나베이 호텔의 설계도가 공개됐을 때 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있으니까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었을 때 제 입장에서는 끔찍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건설업계 사람들은 그런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전부 불가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를 뒤로한 채 건물을 완성시킨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마리나베이 호텔의 건축 면적은 13만 제곱미터로 63빌딩의 2배에 달하는 큰 규모입니다. 규모 면에서도 놀랍지만 많은 건축 전문가의 주목을 받는 진짜 이유는 건물 외부에 있습니다. 내부 시설 면에서도 놀랍지만 많은 건축 전문가의 주목을 받는 진짜 이유는 건물 외부에 있습니다. 마리나베이 호텔은 55층짜리 3기둥이 연결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동마다 마치 두 건물이 기대고 있는 것처럼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울어진 건물의 각도는 무려 52도에 달합니다. 마리나베이 호텔은 건물마다 각각 경사도가 다른 매우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건물을 처음 설계한 건축자조차도 자신이 설계한 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였죠.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시공이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진 조감도를 보면 현재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불가능해 보이던 프로젝트를 한국이 성공해내고야 말았습니다. 호텔의 설계자인 모셰 샤프리는 보통 설계가 구현될 때마다 항상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고 수정을 하곤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우리가 제안한 것과 실제로 지어진 것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꿈꾼 모든 것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믿기 어렵습니다. 라며 그 감회를 밝혔습니다. 호텔 건설 초기부터 기술 자문을 맡은 한 업체는
싱가포르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세부 설계도를 심사했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은 싱가포르에 세워진 수많은 건물의 기술 자문을 맡아왔지만 이번처럼 까다로운 적은 없었다며 그 복잡한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한 구조 설계 담당자는 구조 기술자로서 일해왔던 지난 14년 동안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였습니다. 라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수직으로 서 있는 한 건물이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기울어진 건물로 인해 계속해서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리나 호텔 건축의 어려움은 주로 이 비대칭적인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마리나 호텔의 가장 많이 기울어진 건물의 각도는 무려 52도에 달합니다. 오랜 세월 기울어진 채 서 있는 피사의 사탑 경사도가 5도인 것을 보면 그 기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기울어진 건물이 수직으로 서 있는 건물을 만나는 지점인 23층까지는 스스로 버텨야 하지만 건물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울기 역시 점점 커지고 무게중심이 밖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리나베이 호텔은 52도의 기울기로 인한 문제 때문에 시공사 선정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업체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몇몇 세계적인 건설 회사들과 경쟁 끝에 최종적으로 한국의 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이 52도의 경사를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그 신기술은 바로 포스트 텐션 공법입니다. 포스트 텐션이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관을 설치하고 그 안에 강연선을 넣어 한 방향으로 잡아당겨 고정시키는 공법을 말합니다. 선을 팽팽하게 당기며 층과 층을 수직으로 연결해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각 건설과 같이 거의 수평으로만 활용되던 포스트 텐션 공법을 수직으로 활용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스트 텐션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시공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포스트 텐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면 수많은 지지대를 통해 기울어진 벽을 지탱했어야 할 것입니다. 지지대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포스트 텐션 기법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강연선을 이용해서 당기는 힘을 콘크리트가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 그 힘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고강도 콘크리트였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면 강연선의 힘을 버티기 힘들 수도 있으며 버틸 수 있게 하려면 벽의 두께가 매우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고강도 콘크리트는 일정 면적에서 큰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둥이나 건물을 얇고 날씬하게 지을 수 있죠. 이로써 디자인과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첨단 기술도 있습니다. 건물 전체에 센서를 설치해 벽체 균열이나 작은 변화 하나까지 24시간 체크했던 것인데요. 감지된 건물의 상태는 10분마다 업데이트되며 실무자 휴대폰으로 전송돼 실무자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건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상이 발생한다면 바로 재해석하여 공법을 변경한다거나 보강 조치를 해서 현장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무사히 건물이 지어진 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많이 기울어진 건물일수록 하중을 견디는 힘도 약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 해결책으로 트랜스퍼 트러스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트랜스퍼 트러스는 무게를 이동시켜주는 공법으로 3단 철골 지지대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경사 구조물의 하중 일부를 수직 구조물로 전달시켰습니다. 무게를 분산시켜 수직인 건물로 보내므로 기울어진 건물로 전달되는 하중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대하며 기울어지기까지 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졌다는 것 외에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짧은 건설 기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호텔 관계자가 원한 건 안전성과 함께 될 수 있는 한 짧은 건설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건설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건축 공법들을 활용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토합과 수합을 막는 벽을 세우는 흙막이 공법입니다. 싱가포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에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호텔이 서 있는 곳은 바다를 메운 간척지라 수압과 토합이 더욱 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은 보통 사용하는 사각형이 아닌 원형 흙막이를 선택했습니다. 사각형보다 원형 흙막이가 압력을 더 잘 견디기 때문입니다. 따로 지지대 설치할 필요도 없어 지지대를 설치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으며 작업 공간도 여유 있었기에 시공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시공 기간 단축 비법은 엘리베이터에 있습니다. 점프리프트 공법을 사용하여 건물 뼈대를 만들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함께 만든 것인데요. 이 엘리베이터를 자재를 옮기는 등 건축 초기부터 활용했으며 공사 진행 중 따로 설치해야 하는 수고도 덜어주면서 시공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었기에 황량했던 바닷가에 48시간마다 건물 1층씩 쌓아가며 2년여 만에 지하 3층, 지상 55층의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뛰어난 기술력에 빠른 시공기간이라는 큰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한국이기에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설을 한국에서 맡게 될 가능성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멋진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술로 만든 건축물들이 더 많은 곳에서 그 위상을 뽐낼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